안녕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일 중 하나예요. 믿고 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면 내가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도 이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7가지 행동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 징후를 알고 있으면 배신당할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주고 인간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예감이나 신호를 느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힌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배워나가요. 옛날 고대 인도의 작은 마을에는 아누라하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주민들의 신뢰도 두터웠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누라하다는 아자이라는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자이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다정한 미소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인물이었어요. 아누라하다는 점차 아자이에게 매력을 느끼며 가까워졌고 결국 그를 믿고 중요한 일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현자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장로인 스와미는 아누라하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누라하다여, 사람을 믿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믿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부처님께서는 친애는 행동을 통해 시험받는다고 가르치셨지. 이 말이 아누라하다의 마음에 계속 걸렸지만 아자이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의 언행에서 조금씩 어색한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자이가 아누라하다에게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아누라하다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신하는 사람의 행동 이 아자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 배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7가지 행동 중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과도한 약속을 한다. 아누라하다와 아자이가 거래를 진행하던 중 아자이는 늘 호언장담하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 무조건 잘 될 거야. 넌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아자이의 말은 늘 힘차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의 자신감에 크게 고무되어 아자이라면 틀림없다 는 믿음을 점점 더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진행될수록 아자이의 약속이 점점 비현실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3일 안에 모든 물건을 조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5일 이상 걸렸어요. 또 거래 상대가 무조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상대가 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 순간 마을의 현자 스와미의 말이 다시금 아누라하다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과도한 약속을 하는 자를 조심하라. 약속이 너무 크면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기 마련이네. 아자이가 자주 쓰는 걱정하지 마 라는 말버릇과 뒤늦게 드러나는 작은 모순들은 아누라하다에게 더욱 큰 불안을 안겨주었죠. 그렇지만 아누라하다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애써 자신을 달랩니다. 이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징후 중 하나는 과도한 약속이에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감을 뽐내고 안심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배신의 징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타인을 지나치게 치켜세운다. 어느 날 아누라하다와 아자이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자이는 상대 상인을 유난히 극단적인 말로 칭찬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장사 수완에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공을 이루시다니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예요. 그런 분과 거래를 할 수 있다니
저희로서는 정말 행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인도 싫진 않은 모양이었지만 아누라하다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자이는 남을 그리 자주 칭찬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나친 말로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너무 칭찬하던데 그거 진심이었어? 아자이는 웃으며 말하죠. 그냥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테크닉일 뿐이야. 그 정도는 다들 쓰는 수법이라고. 아누라하다는 얼핏 납득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 남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자 스와미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배신하려는 자는 타인을 과도하게 치켜세워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진정한 존경은 조용히 드러나는 법이네. 아자이의 과한 칭찬 뒤에는 과연 어떤 본심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누라하다는 점점 의구심을 키워가면서도 그 사실을 직면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배신의 두 번째 징후는 타인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겸손하거나 상대에 대한 존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감추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아자이가 보여주는 더 불안한 행동을 파헤쳐 봅시다. 세 번째 신호, 불리한 상황을 슬쩍 넘긴다. 아누라하다와 아자이는 새로운 거래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자이가 약속했던 서류가 거래 직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초급해진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에게 그 서류 어떡할 거야? 시간이 없잖아 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자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괜찮아. 그거야 나중에 보내도 돼. 너 참 걱정이 많네. 처음에는 그 말에 아누라하다도 안심하는 듯했지만 막상 거래가 시작되자 상대방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라며 지적했고 분위기가 단숨에 나빠지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아자이는 태연하게 오늘 아침에 보냈어야 했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네요. 라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누라하다는 스와미를 찾아 상황을 전했고 스와미는 차분히 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얼버무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네. 진실을 피하려는 행동은 배신의 전조가 될 수 있어. 아자이가 계속해서 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누라하다는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났지만 그를 의심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징후인 불리한 상황을 슬쩍 넘기는 태도는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주지 않으려는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아누라하다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이야기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장에서 아자이의 또 다른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죠. 네 번째 신호, 정보를 조작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거래가 계속 진행되던 중 아누라하다는 아자이가 거래 상대나 주변 인물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거래 상대가 이렇게 묻죠. 아자이 씨가 조건을 변경하자고 했다고 들었는데 당신도 동의하신 거잖아요? 아누라하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당황해서 아자이에게 따지자 아자이는 웃으며 자네라면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지. 괜히 복잡해지니까 생략한 것뿐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립니다. 아누라하다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자 스와미의 말이 떠오릅니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자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해. 아자이가 내가 모두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고 반복할 때마다 아누라하다는 마음 한쪽에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 진실을 확인해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자이의 매력 뒤에 숨은 의도가 혹시 무서울 정도로 어둡진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결국 배신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네 번째 징후는 정보를 자기가 편한 대로 조작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편의대로 움직이려 하죠. 아누라하다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직접 선택한 파트너를 의심하기가 싫어 버텼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누라하다와 아자이가 진행하던 거래에서 큰 문제가 생겨 거래처가 매우 격하게 항의하게 된 거예요. 납품이 크게 지연된 것이 원인이었죠. 상대의 분노 앞에서 아누라하다는 당연히 아자이가 해명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전부 책임진다 고 장담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자이가 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누라하다가 맡았던 거예요.
난 전부 그에게 맡겼다고. 아누라하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에게 떠넘기는 아자이를 보니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누라하다는 거래처에 사죄했고 옆에서 아자이는 태연한 얼굴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척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하다는 마을의 현자 스와미를 다시 찾아가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스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누라하다여, 배신하려는 자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 그중 하나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하는 거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자는 진실에서 멀어진다. 아자이가 그동안 말했던 내가 책임진다 는 말들이 모두 임시방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걱정 말라 던 말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약속들까지 전부 기만이었음을 알게 된 아누라하다는 큰 충격에 빠졌죠. 이처럼 다섯 번째 신호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 쌓아온 신뢰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니까요. 여섯 번째 신호,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는다. 아자이의 숨겨진 모습은 점점 더 드러납니다. 이제 그는 거래 상대나 다른 상인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즐기기까지 해요. 봤지? 저 상인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말 우습기짝이 없어. 저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니까 우리가 더 우수한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아누라하다는 심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평소 아자이가 다른 사람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비웃는 태도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때도 스와미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남의 실패를 비웃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런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결국 다른 이를 상처 입히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뢰도 무너뜨릴 뿐이네. 곰곰이 돌아보니 아자이는 이전부터 틈틈이 타인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다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에 아누라하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자이가 자기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여섯 번째 신호인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는 행위는 배신하는 이 특성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위험한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신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리화한다. 아누라하다가 결국 아자이와 결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자이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자이가 다른 거래처와 불성실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누라하다가 그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태연하게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그래. 예쁜 말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하죠. 심지어 자기 행동이 거래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자 차갑게 자네는 이상만 쫓고 있으니 현실에선 살아남기 힘들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누라하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자이는 성실함을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를 되풀이하는 인물이었죠. 이때에도 스와미의 가르침이 아누라하다를 붙듭니다. 성실함을 잃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정한 신뢰가 자라나지 않는다. 신뢰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비로소 쌓이는 것이네. 아자이가 해왔던 모든 말과 약속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누라하다는 결국 그와 결별할 용기를 얻었어요. 일곱 번째 신호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배신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최후의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점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아누라하다는 힘겨운 인간관계를 겪으며 배신하는 사람이 보이는 7가지 특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약속을 한다. 타인을 지나치게 치켜세운다. 불리한 상황을 슬쩍 넘긴다. 정보를 조작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는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런 신호를 빨리 감지하고 미리 대처한다면 나중에 신뢰가 깨지고 후회하게 될 관계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신뢰는 결국 성실함과 행동이 동반될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아누라하다가 배웠듯 우리도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신뢰의 씨앗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이 가르침을 꼭 활용해 보세요.
혹시 배신을 느꼈던 적이 있거나 그때 알아차린 신호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벨 모양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